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이고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쉽게 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안일한 안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북한은 우리를 죽이려 무장 간첩을 난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장 간첩을 난파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총칼 대신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많이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군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었을 당시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보면 남북 병사들의 우정을 다루며 비극적인 결말을 선보이며 남북이 갈라진 것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적 스토리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 판단되지만 비극적 결말을 통해 분단된 한민족의 아픔을 나타냅니다. 여기선 단순 남과 북에 대한 서로의 이념 갈등을 나타내는 듯하지만 은연중에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천군이라는 영화입니다. 판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북한군과 남한군이 조선시대로 타임워프를 하면서 임진년으로 돌아가 외세의 적들을 현대식 무기로 섬멸하며 이순신 장군을 장군감으로 만들어내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남북이 적군이었지만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적은 외세의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장군감이 아닌 이순신 장군을 함께 남북 사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현대에서는 적이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한민족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우리에게 북한군은 나쁘지 않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내포된 의미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중간중간 여러가지 미디어가 있겠지만 다음은 의형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간첩이 매우 잘생긴 배우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간첩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한 듯 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배우들이 북한에 난파된 간첩으로 나오면서 북한의 간첩이 마치 특수한 신체 능력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뇌리 속에 심어주며 이런 장면들이 자주 접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뇌리 속에 북한 간첩은 잘생기고 특수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스토리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북의 분단된 안타까움과 인간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웹툰을 영화화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작품으로 북한 간첩에 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또한 북한 간첩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일하고 있고 멀리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간첩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는 친근감과 익숙함, 그리고 특수한 군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하여금 북한 간첩은 모두 다 특수한 훈련을 받고 전투 능력이 매우 뛰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외모가 출중한 배우와 익숙한 배우들을 섭외하며 난파된 북한 간첩에 대한 이미지를 또 한층 부드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만들고 전투 능력이 북한 특수군보다 낮게 나오며 스토리상 고구마 역할을 하며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렸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영화로 국가대표 2라는 영화인데 너무 뻔한 스토리라 다루기가 좀 껄끄럽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남북 분단에 대한 가족의 피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억지 감동을 보여주는 장면이 흥행 실패의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영화는 공조입니다. 나름 선전한 영화이고 북한군 배우 역할을 현빈씨가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컨셉이 매우 비슷합니다. 북한군의 이미지가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우리 경찰의 외모와 능력적인 부분은 매우 현실적이고 가정적입니다. 스토리 전개상 북한군의 전투신은 매우 뛰어난 액션을 보여주는 반면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군에 대한 환상을 또 가지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북한 특수부대 혹은 북한군 간첩을 생각하면 멋진 이미지와 큰 키, 그리고 굉장히 싸움을 잘할 것 같고 모든 전투 능력에 뛰어날 것 같은 이미지를 미디어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드라마라 말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판타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엄청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북한에서 작정하고 만들어낸 드라마 같았습니다. 여기서도 배우 현빈씨가 매우 멋진 간첩과 북한군으로 나옵니다. 또 북한 생활을 그려내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게 사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같은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너무 쉽게 넘어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단된 국가가 마치 저들의 사랑을 갈라놓고 이런 분단된 현실을 안타깝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 경찰과 국정원 직원은 별 볼 일 없이 나옵니다.
북한의 현실은 지금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식량난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나타내지 않고 북한 사람들도 잘 산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여 북한 군인들과 간첩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친숙하게 드라마를 그려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북한은 무서운 곳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하여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미디어를 점령해가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사라지고 북한 군 특수부대원이나 간첩들은 매우 멋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이런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미디어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북한군 미디어 침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 미디어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전사 20이라는 웹툰을 보면 주인공이 난파된 간첩이지만 직업이 유튜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청주 간첩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령에 유튜브를 개설하고 잘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은 이미 점령당했고 이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곳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곳마저도 점령에 들여오려는 북한의 침투 전략에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작자로 하여금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